2018-16-010 백승범 리눅스 시스템 실습 3-1번에 1번 교재 실습 name.sh 파일을 작성하여 실행하기를 실습하시오. 실행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두 가지 방법은 1번은 sh 명령어로 실행한다이고 2번은 name.sh 파일을 실행 가능 속성으로 변경한 후 실행하는 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한 sh 명령어로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h 명령을 이용하면 제가 작성해둔 파일 name.shell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실행 가능 속성으로 변경한 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첫 번째 ls-l name.sh를 쳤을 때 실행 가능의 속성인 x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chmod 플러스 x name.sh를 통해 파일에 실행 가능 속성을 추가해 준 뒤 ./name.shell을 입력하여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습 1번 설명 마치겠습니다. 2018-16-010 백승범 실습 3-1 2번은 설명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에서의 변수의 정의와 기본을 적고 변수의 입출력을 위한 var 1.sh 파일을 작성하여 실습하시오. 일단 변수란 필요한 값을 계속 변경해 저장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변수의 기본은 변수에 넣는 모든 값을 문자열로 취급합니다. 숫자로 넣어도 문자로 취급하고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문자 a랑 소문자 a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변수를 대입할 때 이꼴 좌우에는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변수의 정의와 기본은 설명을 마치고 이제 var1 파일 작성한 거 가지고 명령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my var 안에는 하이우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echo 달러 $myvar은 myvar을 출력한다는 뜻이고, 사행은 3행과 동일한 효과고, 오행은 달러 $myvar이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6행 $달러는 달러를 글자로 취급하게 하고 오행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8행 변수 myvar에 키보드 값을 입력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하이후 그 다음에 $myvar 그리고 값을 헬로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yvar 안에 있는 하이후라는 문자를 헬로라고 바꿔주었습니다. 이것으로 2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파일 내에서 사용하는 수식 계산을 설명하고 수식 계산 예제 파일을 작성하여 실습하시오. 일단 수식 계산이란 여기서 말하는 수식 계산이란 말 그대로 수식 계산이고, 변수에 넣은 값은 모두 문자열을 취급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변수에 넣은 값은 모두 문자열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변수에 연산 기호를 쓰려면 이 expr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단 수식과 함께 키보드 숫자 1 왼쪽에 있는 역다음표를 묶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식 계산은 거의 설명했고 예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행 num1은 100, num1이라는 변수 안에 100이라는 숫자를 넣어준 것입니다. num2는 num1 안에 들어가 있는 100 더하기 그리고 숫자 200을 더해준 값이 num2라는 것입니다. 그럼 num2에 지금 300이라는 값이 저장되겠고, echo $num2는 지금 300이라는 숫자를 지금 3행에서 더해준 숫자를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num3번은 expir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수식 계산을 해주어 num1에 다시 200을 더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echo number3 5행에서 수식 계산한 num3를 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num4는 expr 명령어를 이용하여 num1과 200을 더해준 후 15로 나눠주고 곱하기 1을 한 값을 num4에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echo num4는 그 위에서 수식 계산한 값을 num4에 저장하고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exit0는 명령어 구문을 끝내고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맨 처음 100 더하기 200 출력이 되고, 그 다음 300, 그
다음 마지막 넘버인 60이 출력됩니다. 이것으로 3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실습 4번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 파라미터 변수를 설명하시오. 파라미터 변수는 $0, $1, $2 등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는 실행하는 명령의 부분 하나하나를 변수로 지정한다는 의미이고, 지정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일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을 보고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0, $1, $2, $별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보고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실행 파일의 이름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0이란 일단 파일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고, sh 후 para var.sh123이라는 명령어를 주었는데, 여기서 para var.sh가 $0이라는 것이고, 1번은 $1, 2번은 $2, 3번은 맨 마지막에 $별이 되어 있었으므로 그 뒤에 숫자를 계속해서 그냥 모두 나타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4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습 5번 설명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 기본 조건문의 형태 및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교재 실습 파일을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기본 조건문 if의 형태에서 주의할 점은 조건 사이의 각 단어에는 모두 공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백이 있으면 파일에 에러가 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파일 작성한 것 같고 명령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맨 처음 이행 if 여기서 가로 두 개는 이게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랑 우가 같으면 then then은 참일 경우 실행하겠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행 if와 괄호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공백을 주었습니다. 지금 if 안에 들어있는 조건이 모두 같고 then 참일 경우 실행이라고 나타났으니 이 파일을 실행하면 결과값은 참입니다 라고 뜰 것입니다.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입니다 라고 떴습니다. 이것으로 실습 5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실습 6번 if else 구문의 형식을 적고 실습하시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적은 명령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실습 5번과는 다르게 조건 내에 느낌표와 이꼴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느낌표와 이꼴이 같이 들어갈 경우에 두 문자열이 같지 않으면 참입니다. 그리고 then echo then은 참일 경우 실행하는 것이고 else는 거짓인 경우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낌표는 두 문자열이 같지 않으면 참입니다 라고 했는데 if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문 우와 우는 우이다 두 문자열이 같으므로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실행 결과에는 거짓입니다가 뜰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거짓입니다가 떴습니다. 이것으로 실습 6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습 7번 쉘 스크립트에서 문자열 비교 연산자와 산술 비교 연산자를 기술하고 실습하시오 설명하겠습니다. 문자열 비교 연산자는 제가 아까 6번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넘어가고 지금 산술 비교 연산자를 실습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산술 비교 연산자이고 아까와 다른 점은 if 안에 수식이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꼴이 없고 마이너스 EQ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if 안에 들어가 있는 100 마이너스 EQ 200은 일단 마이너스 EQ라는 것은 두 수식이 같으면 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은 참이므로 100과 200은 같다가 뜰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아까 100과 200은 두 수식이 같으면 참이라고 했는데 100과 200은 수식이 같지 않으므로 거짓이고 LG의 에코 100과 200은 다르다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7번 실습 7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습 8번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파일 내에서 사용하는 파일과 관련된 조건을 설명하고 예제 파일을 작성해 실습하시오. 스크립트 파일 내에서 사용하는 파일과 관련된 조건은 -d 파일 이름 앞에 -d가 붙어 있으면 파일이 디렉터리면 참, -2면 파일이 존재하면 참, -f 일 경우 파일이 일반 파일이면 참, -g g는 파일의 set 다시 그룹 다시 id가 설정되면 참, -r은 파일이 읽기 기능이면 참, -s는 파일 크기가 0이 아니면 참, -u는 파일의 set 다시 user 다시 id가 설정되면 참, -w는 파일이 쓰기 가능 상태이면 참, -x는 파일이 실행 가능 상태이면 참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스크립트 파일 내에서 관련된 조건을 설명한 것이었고 이제 예제 파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fname의 lib 안에 시스템 ed 안에 시스템 안에 http 서비스라는 파일의 경로를 넣어 주었고 세 번째 구문 if -f $fname 제가 아까 파일 조건 설명할 때 -f는 파일이 일반 파일이면 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이므로 -10에 들어가요. head -5$fname을 실행하는데 이것은 fname에 들어있는 파일의 앞 5줄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시키면
fname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쉘스 8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쉘스 9번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의 케이스 SAC 구문을 사용하는 예제를 수행하시오. 일단 케이스 ESAC 문을 설명하겠습니다. if문은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가지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면 if문을 계속 중복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구문이 복잡해집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케이스문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작성한 파일을 설명하겠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번 문제는 쉘 스크립트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는데 예제 이행을 보시면 여기엔 파라미터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변수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니 건너뛰겠습니다. 12번 포문을 여기서 for in 1.sh 파일을 작성하여 파일을 치고 스타트를 치면 아까 전에 시작이라는 것이 출력되고 모든 파일들을 쉘 스크립트 파일들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스탑을 치면 중지, 리스타트를 치면 다시 시작. 코드 내용을 먼저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가 아닌 다른 것을 치거나 아무것도 치지 않았을 때 뭔지 모름이라는 제가 아까 만들어놓은 파일인데 보시면 뭔지 모름이 뜨도록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파일입니다. 먼저 여기서 추가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행에 케이스 $1, 2는 $1 안에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 그리고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을 때 그에 맞는 주에다가 1, 2, 3, 4, 5 그에 맞는 것을 출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돌립니다. 그런 식으로 첫 번째 i에 1이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여기에 탑의 0가 그냥 보이면서 스탑을 쳐보겠습니다. 또다시 돌아서 i가 2가 되고 2가 탑에 있던 1이랑 더해서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1에서 제가 10까지의 수를 아까 스탑을 치면 중지가 나타난다 했는데 스탑을 쳤을 때 중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로 아무것도 안 쳐봤을 때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출력해주면서 값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쳤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뭔지 모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9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조건이 저는 실습 1번부터 10번까지 설명하기로 했으므로 영어로 소개하는 합 2번, 10번이 제가 설명하는 마지막 설명입니다. 10번 더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관계 연산자 예제를 실행하고 결과를 기술하시오. 1에서 10까지의 일단 제가 작성한 명령어 구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이 1씩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i에 1에서 1을 더해서 여기서 이제 다음 돌 맨 때는 처음 다음 돌 때는 이 파일을 실행하면 이런 보고 식으로 싶은 i 값이 들다가 결국 10이랑 같아지고 파일명인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로 파일명을 입력하시오가 나타나고 이떠한 실습을 사용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read fname은 파일명을 입력하는 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파일명을 쓰면 아까 만들어 놓은 폼문으로 만약에 만든 프로그램 이제 사행 같은 입력한 파일 이름이 1번 파일이고 크기가 0이 아니라면 프로그램인데 이번엔 오행을 실행합니다. 이걸 가지고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파일명을 작성했을 때 파일이 없거나 크기가 0이면은 거짓이므로 파일이 없거나 크기가 0입니다 라는 말이 뜰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과 i 변수를 선언하여 0과 1로 초기화하고 shender.sh를 입력하고 엔터. 보고 싶은 파일명을 입력하세요가 뜨고 참일 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일 때 이 파일이 아닌 그냥 아무거나 1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짓이므로 파일이 없거나 크기가 0입니다가 뜨고 10초가일 때
i가 10보다 클 때 이게 파일 아무거나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i가 10보다 크지가 않죠. i는 지금 1이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안에 구문을 실행해줘요. 나중에 조건을 맞으면 그때는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합 여기다가 합계들을 쭉쭉 하고 i는 돌면서 하나씩 늘어났고 결국 i가 점점 커질 테니까 그 조건에 맞아가지고 나중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나중에 조건이 맞아버리면은 그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합이란 변수에 쭉쭉 되어 나오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일명을 쳐봤습니다. 이렇게 파일명을 치면 엔터를 누르면 이 안에 있는 파일을 실행하고 구문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실습 실습 3장 1번부터 10번까지 2018-16 백승법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눅스 시스템 1조 1인분 조회 문준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실습은 실습 3-3에 11번부터 20번까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번 문제는 쉘 스크립트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인데 그 쉘 스크립트의 반복문으로서는 for문, while문, until문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번 for문을 사용한 for_in_1.sh 파일을 작성하여 결과를 적으시오. 네, 제가 아까 전에 이 실습을 위해서 모든 파일들을 그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 파일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코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 보시면 이게 포문을 이용한 파일입니다. 먼저 합이라는 그 썸 합계를 계산할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에 0을 넣어주고 그리고 포문을 시작해서 i라는 변수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순으로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서 안에 있는 포문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돌립니다. 그런 식으로 첫 번째 i에 1이 들어가면서 1이 합에 0과 더해지면서 합에 1이 들어가고 또다시 돌아서 i가 2가 되고 2가 합에 있던 1이랑 더해서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1에서부터 10까지의 수를 모두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합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합이라는 변수의 값을 에코로 출력해주면서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쉘 네, 아까 만든 코드에 의해서 그 합계가 5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실습으로 13번 실습은 똑같은 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while 구문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쉘 스크립트를 보시면 네, 이게 while문으로 만들어 놓은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이라는 그 합계를 계산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i라는 변수를 1로 초기화하여 while 구문의 조건식은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i 변수가 10 그리고 -L2는 그 10보다 작거나 equal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i 변수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이 맞으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합이라는 합계를 구하는 거에다가 0으로 초기화된 합이랑 그리고 i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늘어가는 것들을 더해서 합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합에는 결국
총 i가 1에서부터 10까지 도니까 1에서 10까지의 합계가 합 변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i 변수는 그 다음에 값이 1씩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i에 1에서 1을 더해서 2, 그리고 다음 돌 때는 3, 다음 돌 때는 4, 이런 식으로 i 값이 들다가 결국 10이랑 같아지고 나면은 그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마지막으로 에코로 1부터 10까지의 합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또한 실습을 프레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만들어 놓은 폼문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군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번엔 until 고문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dit. 네, until 고문으로 만든 똑같은 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의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합과 i 변수를 선언하여 0과 1로 초기화하고, until의 특징은 그 until 안에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일 때 실행하고 참이 되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i가 -gt는 10보다 10 초과일 때, i가 10보다 클 때 안에가 돌린다는 건데, i가 10보다 크지가 않죠. i는 지금 1이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안에 구문을 실행해 줍니다. 나중에 조건을 맞으면 그땐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 여기다가 합계들을 축적하고 i는 돌면서 하나씩 늘어나고, 결국 i가 점점 커질 테니까 그 조건에 맞아가지고 나중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나중에 조건이 맞아버리면은 그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합이란 변수에 축적되어 나오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gt로 인해서 변수 i가 10보다 크다, 초과로 크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실행해라. 지금 맞지 않은 거죠. 근데 i는 앞으로 1, 2, 3, 4, 5, 6, 7, 8, 9, 10 하면서 결국 10까지 올라갈 겁니다. 결국 11이 되면은 10보다 커지죠. 그럼 11이 되면 10보다 큰 수니까 조건이 맞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게 until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CE 쉘 파일을 만들어 놓고, 먼저 BCE 파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15번 하겠습니다. 먼저 BCE 쉘 파일에 대해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BCE 쉘 스크립트의 코드입니다. 무한반복 시작합니다 라는 문자가 뜨고, B는 브레이크, C는 컨티뉴, E는 엑시트, 그리고 while 조건이 1이니까 무한반복입니다. 계속 참이니까요. 1은 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to read input, 저의 입력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입력을 받고, 그리고 이 케이스 구문을 이용해서 저한테 받은 입력 값을 여기 input 변수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input을 비교한다는 것은 저한테 받은 알파벳이 어떤 건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게 만약 소문자 B거나 대문자 B거나 하면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되고, 소문자 C나 대문자 C나 하면 컨티뉴를 누르면 while의 조건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컨티뉴 계속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다시 이 while문 반복문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게 컨티뉴. 그리고 소문자 E나 대문자 E를 받았을 때는 X를 누르면 프로그램 함수를 완전히 종료함이란 문자가 뜨고, exit 1로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립니다. 강제 종료해버리고,
이건 강제 이 자리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는 거고, 위에 브레이크 구문은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정상 종료가 되는 거죠. 여기 돈, 에코, 이 문자까지 뜨고, 브레이크 누르면 while문 따다가 이 문자가 출력됨.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통하면 while문을 빠져나와 이 에코문이 뜨고 종료하고, 만약에 exit을 2를 눌러서 exit을 하면 여기서 바로 강제 종료해서 이 에코문이 뜨지가 않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쉘. 네. 원버그를 시작합니다. C 컨티뉴, 그리고 B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크를 누르면 와이어를 빠져나와 이 식으로 이 문장이 출력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C 컨티뉴, 이제 2를 눌러볼게요. 2 exit. 이러면 이제 아까 나왔던 누르면 와이어문을 빠져나와 지금 이 문장을 출력됨, 이 에코가 뜨지 않고 바로 강제 종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실습은 16번입니다. 16번 실습은 쉘 스크립트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것인데요. 그 사용자 정의 함수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제 입맛대로 만들어서 쓰는 제가 만든 함수입니다. 먼저 보시면 제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쉘 스크립트가 있는데 바로 펑션 2입니다. 먼저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합하고 속 괄호 이래서 제가 함수를 만들 때 함수를 선언합니다. 여기 중괄호 안에 함수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echo expr expr 하고, 이거는 파라미터 값 1번 값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온 인자, 두 번째로 나온 인자를 더해주는 것을 출력하라, 이런 함수인데요. 그리고 echo 10 더하기 20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합하고 10, 20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함수 합을 호출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그래서 10과 20이 여기 들어가서 더해져서 출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쉘 네, 10 더하기 20은 을 실행합니다. 30. 그래서 제가 만들어 온 쉘 스크립트 안에서 제가 그 쉘 스크립트 안에 제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해서 두 개의 인자를 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7번은 네, 16번이랑 17번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16번이 결국 그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17번이 방금 제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16과 17이 지금 방금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18번은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 EVAL과 export의 역할을 적으라는 건데, 이것도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는 저쪽 네, 코드를 보시면 먼저 이게 EVAL 코드입니다. 보시면 str이라는 문자열 변수에다가 ls-l이라는 명령어를 문자열로 해가지고 str에 넣습니다. 그리고 echo str 하면은 이 str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죠. 근데 다르게도 eval 명령어를 사용해서 str 변수를 출력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문자열을 명령어로 인식해가지고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명령어 ls-l이 출력되는 걸 보이시죠? 이 위쪽에 있는 이것은 아까 에코로 그냥 안에 있는 문자열을 그대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eval 명령어에 의해서 그 코드에 의해서는 이 ls-l이 문자열이 아니라 명령어로서 인식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9번은 세트와 달러 명령어의 기능을 설명하고 실습하여 결과를 적고 설명하시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딧 보시면 이게 세트라는 쉘 스크립트입니다. 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쉘 스크립트인데요. 먼저 에코 오늘 날짜는 달러 데이트입니다. 아까 달러 데이트 달러하고 괄호 안에 명령어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하는 작용은 뭐냐면은 이 데이트라는 명령어가 실행된 결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데이트 명령어의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트 달러 데이트, 그러니까 데이트 명령어의 실행 결과를 세트하라. 세트는 뭐냐면 각각의 각각의 것들을 결과 값들을 그 파라미터로 해서 저장하는 건데, 데이트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뭐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요일, 몇 시, 몇 분 이렇게 뜰 텐데, 그거를 파라미터로 저장해서 그 중에 달러4 무슨 요일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만 뽑아가지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달러하고 괄호 데이트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여기 이렇게 데이트 명령어의 결과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까 세트 명령어에 의해서 그 결과 값에 각각의 파라미터로 받아서 달러4로 해서 무슨 요일인지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번 shift 1점 쉘과 shift 2점 쉘, 그러니까 이 파일을 작성하고 결과를 적고 설명하시오인데,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먼저 shift 1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y 펑션이라는 제가 만들어낸 함수, 거기에 에코 $1, $2, $3 이런 순으로 파라미터 값들을 출력하는 y 펑션이라는 제가 만든 함수인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y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자로 AA, A, BBB, CCC, DDD, EE, 결국 이게 하나하나의 파라미터가 돼서 AAA는 $1의 이라는 파라미터가 되고, BBB는 $2라는 파라미터 변수가 되고, CCC는 $3이라는 파라미터 변수가 돼서 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my 펑션을 호출할 때 제가 넣어준 AAA, BBB, CC 인자들이 결국 my 펑션 안에서 이 각각의 파라미터 변수가 지칭이 되고 각각이 이제 에코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AA, BBBB, CCCC, DDDD 하다가 여기 I를 넘어서 저는 분명 아까 JK를 넣었는데 그게 안 나오고 AAA 하고 5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아까 파라미터가 그 10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1에서부터 9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10부터는 파라미터 1에다가 뒤에 숫자 0을 붙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
AAA 1번 파라미터 1번 값 AAA에 뒤에 0을 붙인 게 파라미터 10 그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은 파라미터 1의 값에다 뒤에 숫자 1을 붙였다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류가 뜨는 거를 잡아주기 위해 새로운 코드를 짠 것이 바로 Shift 2번 코드입니다. Shift 2 쉘 스크립트입니다. 보시면 이번 코드는 아까처럼 똑같이 y 펑션이라는 함수를 선언을 해서 str이라는 문자열을 변수를 만듭니다. 근데 문자열 안에는 그냥 공백으로 아무것도 채워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while문을 통해서 $1 이거는 첫 번째 파라미터 변수죠. 그러니까 제가 함수를 호출할 때 넣어준 인자값이죠. 인자값 1번. 그리고 여기 써있죠. 인자값 1번 AAA. 이것이 $1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공백이 아닌 동안, 뭔가 인자값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while문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tr에다가 $str $1 그러니까 이어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str 지금 공백에다가 $1이라는 인자값을 이어 붙여서 str의 아래 넣어 놓겠다. 그러면은 str이라는 그 변수 안에 첫 번째 인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shift가 뭐냐면은 그 파라미터를 왼쪽으로 한 칸씩 당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파라미터 1, 파라미터 2, 파라미터 3, 파라미터 1, 파라미터 2, 파라미터 3, 파라미터 4인데 쉬프트가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파라미터 1에 있던 것이 파라미터 2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2에 있는 삐삐삐가 파라미터 1이 되는 거고, CCC가 파라미터 2가 되는 거고, DDD가 파라미터 3, 이렇게 2는 1이 되고 2는 1이 되고 3은 2가 되고 4는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돌고 나면은 str 안에 AAA가 들어갔다가 이제 shift가 되고 나서 이제 삐삐삐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얘가 첫 번째 1번 파라미터, 근데 2번 파라미터였는데 여기서 1번 파라미터를 str 문자열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shift에 의해서 2번 파라미터가 1번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파라미터가 1번 파라미터가 돼서 삐삐삐가 다시 str에 추가되고, 이번엔 ccc가 1번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ccc가 1번 파라미터가 돼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네 번째 이제 while문이 실행이 될 때는 DDD가 1번 파라미터가 돼서 들어가고, 다섯 번째 while문이 돌면 EEE가 1번 파라미터가 돼서 str에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str에 순서대로 다 적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tr 안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코드를 마칩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shift 네,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전에 shift 1 코드를 봤을 때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류가 나지만, 이 아까 str에다가 스택처럼 차곡차곡 문자열들을 쌓아 넣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i 다음에 jjj kkk 이런 식으로 잘 적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습 20번까지 해서 오늘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조 1인분 조의 문준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